셜록 홈즈 얼룩무늬끈. 제1장 새벽의 방문객. (4월) 초 어느 아침, 나는 홈즈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일찍 눈을 뜨게 됐다. 평소 늦잠 꾸러기인 홈즈는 오늘 아침 웬일인지 양복을 입고 침대 옆에 서 있는 게 아닌가. 난로 위의 시계는 오전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 오늘 아침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무슨 큰 사건이라도 일어났어? 내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홈즈가 말했다. 젊은 여자 손님이 찾아왔네. 좀 더 자고 싶지만 나를 위해 일부러 찾아왔는데 그럴 수가 있어야지. 큰 사건을 의뢰하러 온 모양이야. 뭐? 큰 사건이라고? 나는 사건이란 소리에 잠이 싹 달아났다. 그렇게 잠시 후 홈즈와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이 두려운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홈즈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셜록 홈즈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선생입니다. 아, 뭐든지 서슴지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몸을 떠시는 걸 보니 추우신가 보군요. 자, 날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째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요. 시시각각 제게 위험이 닥쳐오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은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홈즈는 그녀의 모습을 재빨리 관찰하면서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아가씨는 오늘 새벽 기차로 오셨군요. 하고 말했다. 어머나, 그걸 어떻게 아시죠? 아가씨 장갑 속에 왕복 차표가 들어있군요. 아가씨는 집을 나와 일륜마차를 타고 오랫동안 진창길을 달려 여기 도착하셨지요. 여자는 놀랍다는 듯 몸을 움츠리며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놀라실 건 없습니다. 아가씨 왼쪽 소매에 7군데나 흙이 튀었군요. 그런 식으로 흙이 튀었다는 건 이륜마차뿐이지요. 물론 아가씨는 마부의 왼쪽에 앉아 계셨을 테고. 홈즈 씨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 저는 6시 전에 집을 나와 30분쯤 이른마차로 달려 레저헤드역에 도착했죠. 그리고 첫 차로 워털루역에 내렸어요. 그녀는 이미 홈즈를 완전히 신뢰하는 듯했다. 홈즈 씨, 제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지금 당장은 살해금을 치를 수는 없지만 결혼하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 그때 꼭 지불하도록 할게요. 돈 같은 건 언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로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니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아가씨를 괴롭히고 있는지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홈즈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필기도구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2장 무서운 아버지. 제 이름은 헬렌 스토너. 아버지와 단둘이 스토크 모란 마을의 낡은 저택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안 계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예,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인자한 분이셨는데. 헬렌의 얼굴에 슬픈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러나 곧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사실 지금의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세요. 아, 우선 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홈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쳐다봤다. 의붓 아버지는 한때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대지주였던 로일롯 집안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집안이 몰락하자 아버지는 어떻게든 다시 집안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자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인도의 캘커타로 갔죠. 인도에는 의사가 별로 없어서 아버지 병원엔 항상 환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인도에 살았죠. 우리라면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와 저, 그리고 언니 줄리아요. 저와 언니는 쌍둥이로 그때 겨우 2살이었어요. 친아버지는 인도에 주둔하는 영국군 소장이었는데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외로우셨는지 지금의 아버지인 로일로 박사와 재혼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언니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아, 언니는 2년 전에 죽었어요. 마치 수수께끼 같은 죽음을 당했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헬렌은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무래도 이번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얽힌 것 같았다. 로일러 박사는 우리 어머니와 결혼한 뒤에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도인 하인이 도둑질하는 바람에 그를 심하게 때려 죽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다행히 사형은 면했지만 오랫동안 감옥살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운명은 빗나가기 시작했죠. 감옥에 나온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리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군요. 예, 여러 가지 걱정과 마음의 고통이 겹쳐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언니는 의붓 아버지인 로일로 박사와 함께 스토크 모란말의 낡은 저택에서 살게 되었던 거죠. 어머니가 유산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셔서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치만 어떻게 됐죠? 이야기를 계속하십시오. 생활은 매일 울고 싶을 만큼 괴롭고 지루했어요. 로일로 박사가 학대를 한 겁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스토큰 모란 마을엔 모두 명랑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 뿐인데 아버지는 그들과 교제하길 싫어했고 늘 찡그린 얼굴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어쩌다 외출이라도 하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대판 싸움을 하곤 했죠. 롤러 집안의 남자들은 원래 성격이 모두 거칠었다는데 우리 아버진 열대 지방에서 오래 살아서인지 더 심한 것 같았어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2번이나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고요. 음, 그쯤 되면 아가씨들도 길을 펴지 못했겠군요. 예, 이제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만 보면 슬슬 피해 달아났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무서울 만큼 힘이 센 데다가 일단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대장장이를 다리 위에서 강물로 던져버려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있을 리가 없겠죠. 아버지의 친구라고는 떠돌이 집시들 뿐이에요. 아버지는 집시들이 야영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잠도 잔답니다. 또한 아버지는 인도의 동물을 대단히 좋아해서 인도 사람들을 통해 동물을 사들이고 있죠. 표범이랑 개코 원숭이를 정원에 기르고 있다니까요. 그것들은 언젠간 틀림없이 사람을 물어 죽일 거예요. 홈스 씨,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헬렌은 몹시 여의고 거늘고 보였다. 미치광이 같은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끊일 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았다. 헬렌 양, 설마 언니분께서 인도에서 사들인 야수에 물려 죽은 건 아니겠죠? 아니,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더 기묘하고 등골이 오싹한 죽음을 당했죠.
언니가 죽은 날 밤에 벌어진 일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서 몸이 떨릴 지경이에요. 헬렌은 이야기를 하다 말고 몸을 움츠렸다. 진정하십시오. 언니분께서 2년 전 돌아가셨다고 했지요. 예, 2년 전 크리스마스 무렵이었어요. 언니는 이모님께 소개받은 해군 소령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2주 앞두고 이상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3장 수수께끼의 휘파람 소리. 마을 사람들은 헬렌과 그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미치광이 저택이라 불렀다. 그 저택은 낡을 대로 낡아 방 대부분이 쓸모가 없었고 바깥에만 그럭저럭 사람이 살 수 있었다. 그 바깥의 아래층에 학교의 교실처럼 방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맨 첫 번째 방이 아버지인 로일러, 가운데 방이 줄리아, 가장 끝에 있는 방이 헬렌의 침실이었다. 방 사이엔 모두 벽으로 막혀 있어서 옆방으로 가려면 일단 복도로 나가야만 했다. 그리고 세 방 다 정원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2년 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밤, 로일롯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렇다고 일찍 잠든 것이 아니라 무슨 책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인도산 담배의 짙은 냄새가 줄리아의 방까지 풍겨온 것이다. 아버지는 왜 저런 담배를 좋아하시는지 몰라. 냄새가 지독해서 견딜 수가 없어. 줄리아는 투덜대며 헬렌의 방으로 건너왔다. 여기는 괜찮아.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이야기나 하다가. 헬렌이 말했다. 이윽고 줄리아는 헬렌과 다가오는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11시쯤 자기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려던 줄리아는 갑자기 생각난 듯 문 앞에 서서 이상한 질문을 했다. 헬렌, 너 한밤중에 휘파람을 본 적이 있니? 아니, 그런 적은 없어. 그래? 정말 이상해. 난 분명 휘파람 소리를 들었거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요즘 거의 날마다 한 새벽 3시쯤 말이야. 어, 그거 기분 나쁘다. 언니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원래 잠기가 밝잖아. 그래서 꼭 그 휘파람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곤 해. 정원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마르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너도 혹시 들었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아니, 난 들은 적이 없어. 집시들이 정원에서 불었는지도 모르지. 아, 틀림없이 그럴 거야. 헬렌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까? 어쨌든 대단한 일은 아니야. 그럼 잘 자, 헬렌. 줄리아는 웃으며 헬렌의 방을 나갔다. 이윽고 줄리아의 방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를 들은 뒤 헬렌도 자물쇠를 단단히 채우고 침대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매일 밤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잤다. 로일롯이 표범과 개코 원숭이를 기르기 시작한 뒤로 생긴 습관이었다. 그러니 문을 때려 부수기 전까진 누구도 두 사람의 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으나 헬렌은 잠이 오지 않았다. 언니 줄리아가 말했던 그 휘파람 소리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날 밤은 폭풍우까지 쳤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비가 유리창을 때리며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쯤이 지났을까? 갑자기 헬렌의 귀에 폭풍우를 꿰뚫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틀림없이 언니 줄리아의 목소리였다. 헬렌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간 순간 헬렌은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다. 줄리아가 말했던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휘파람 소리는 이내 사라졌고 뒤어 무엇인가 무거운 쇠붙이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헬렌은 공포로 굳은 몸을 이끌고 줄리아의 방 쪽으로 다가갔다. 열쇠 돌리는 소리에 이어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러자 줄리아가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희미한 복도의 불빛 속에 떠오른 줄리아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줄리아는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헬렌 쪽으로 다가왔다. 헬렌은 재빨리 뛰어가 언니를 껴안았다. 그 순간 줄리아는 무릎에 힘이 빠진 듯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다. 줄리아는 몹시 고통스러운지 몸을 비틀며 신음소리를 냈다. 손발엔 경련 일어났다. 언니, 무슨 일이야? 헬렌은 줄리아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그러자 줄리아는 힘없는 소리로 헬렌, 끈이, 얼룩무늬 끈이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로일롯의 방을 가리켰다. 헬렌은 그제야 로일롯에게 생각이 미쳐 그를 부르러 뛰어갔다. 로일롯은 마침 가운을 걸치고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복도에서 벌어진 소동 때문에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아버지, 언니가... 헬렌은 매달린 듯한 표정으로 로일롯을 바라봤다. 평소에는 잘 따르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로일롯은 곧 줄리아에게 다가갔다. 줄리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줄리아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다. 정신 차려, 줄리아. 로일롯은 줄리아의 입에 브랜디를 흘러넣은 다음 말리사를 불러왔다. 하지만 끝내 줄리아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다. 슬프다기보단 무서운 최후였어요. 말을 마친 헬렌은 지친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안 됐군요. 한데 언니가 죽던 날 밤 비바람 소리와 무엇인가 새부치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지요. 잠자코 헬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홈즈가 물어왔다. 경찰에서도 그 점을 물어보던데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워낙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집도 낡아 삐걱거렸으니 혹시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지만요. 그때 언니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른손에는 타다 남은 성냥을, 왼손에는 성냥갑을 꽉 쥐고 있었죠. 그렇다면 언니는 무엇인가에 놀라 성냥을 켠 뒤에 방 안을 살펴보았군요. 이건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 경찰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지요? 아버지의 행실이 그 일대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매우 자세히 조사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죽은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말았죠. 문이 안으로 잠겨 있었던 건 제가 알고 있었고 정원 쪽에 나 있는 창문엔 튼튼한 빗장이 달린 덧문이 있었어요. 벽과 마루도 구석구석 조사했지만 어디에도 수상한 자가 숨어둔 흔적은 없었죠. 독약을 먹인 흔적은 없었습니까? 언니는 방에 혼자 있었어요. 독약을 먹인 흔적도 스스로 마신 흔적도 없었고요. 의사들이 그 점은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럼 헬렌 양, 당신은 언니가 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니는 엄청난 공포 때문에 충격을 받아 죽은 것 같아요. 휘파람 소리 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진 전혀 모르겠지만요. 집시들이 그날 정원에 있었습니까? 예, 언제나 몇 사람은 있어요. 그건 그렇고 언니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말한 얼룩무늬끈에 관해선 뭔가 생각나는 점이 없습니까? 저도 거기에 관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언니가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져 헛소리를 한 게 아닐까요? 참, 언니는 집시들이 쓰고 있는 물방울 무늬의 천을 가리켜 곧잘 얼룩무늬 수건이라고 했는데 음, 그게 얼룩무늬 끈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홈즈는 안타깝다는 듯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무래도 영문을 알 수 없는 사건이군. 자, 헬렌 양, 무엇이든 좋으니까 이야기를 계속해 보십시오. 헬렌은 무슨 중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긴장된 표정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사실 간밤에 그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요. 휘파람을요? 홈즈의 눈이 빛이 났다. 예, 그래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뛰어온 거예요. 홈즈 씨에게 의논하면 그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의 수수께끼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좀 더 자세히 말입니다. 언니가 죽은 뒤 2년 동안 저는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몇 년 전부터 교제하던 분에게 청혼을 받았죠. 아버지도 반대하지 않아서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집을 수리했죠. 낡은 집은 신랑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테니까요. 제 침실도 고치느라 벽을 헐어서 간밤엔 할 수 없이 죽은 언니의 방에서 잤어요. 언니가 쓰던 침대에 누우니 언니 생각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죠.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정적을 뚫고 소름 끼치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서워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저는 등불을 켜고 방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이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니요, 헬렌 양. 한 가지 털어놓지 않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버지 로일러 박사에게 심한 짓을 당한 걸 숨기고 있군요. 어, 저는 헬렌은 당황해하며 얼굴을 붉혔다. 당신의 손목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군요. 그건 분명히 누군가 억센 힘으로 잡거나 비튼 자국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무릎에 올려놓은 헬렌의 손목에는 5손가락의 흔적으로 보이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헬렌은 재빨리 손목을 감추며 아버지는 화가 나면 난폭해져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용히 타오르는 난로의 불길을 바라보던 홈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헬렌요, 당신 집을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눈치채면 곤란하고요. 가능하다면 오늘이 좋겠는데. 마침 아버지는 집에 안 계세요.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런던에 가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다행이군요. 그럼 오후에 가겠습니다. 헬렌 양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런던까지 온 김에 볼일을 좀 보고 갈게요. 두 분 시간 맞춰 오후엔 집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헬렌은 올 때와는 달리 생기 있는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제4장 로일로 박사. 홈즈는 사건을 맡으면 무조건 행동을 개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경찰에서 놓친 것을 꼼꼼히 조사하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추리한 다음 단숨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다. 헬렌이 돌아가자 홈즈는 의자에 몸을 기대어 물었다. 왓슨, 자넨 헬렌 양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 매우 고약하고 무시무시한 사건 같은데. 내 말에 홈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치, 고약하기로나 무시무시하기로나 한 군데도 흠잡을 데가 없지. 헬렌 양의 말처럼 바닥이나 벽에 이상이 없고 문이나 창문이나 굴뚝으로 사람이 드나들 수 없다면 줄리아는 혼자 이상한 죽음을 당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 그러자 홈즈는 그렇다면 그 수수께끼의 휘파람 소리와 언니가 죽은 순간에 한 그 기묘한 말은 뭘까? 라고 말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한밤중에 기분 나쁜 휘파람 소리, 집시, 헬렌 자매의 어머니가 남긴 재산으로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살아가는 아버지.
얼룩무늬 끝, 그리고 헬렌이 들었다는 쇠붙이가 떨어지는 소리. 이 모두를 하나하나 연결하다 보면 사건이 해결될 거야.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진 않은데. 나는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간단하게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스모크 모란 말에 가면 무언가 단서를 잡을 수 있겠지. 홈즈가 말을 마친 그때 체격이 우람한 남자가 거칠게 문을 젖히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남자는 키가 몹시 커서 목을 길게 빼보아야 검은 모자에 머리 꼭지가 보일 정도였다. 남자의 옷차림은 농사꾼 같기도 사냥꾼 같기도 해서 무척 특이해 보였다. 그러고 보니 남자의 손에는 사냥용 채찍이 들려 있었다. 커다란 얼굴엔 깊은 주름이 졌고 피부는 거무튀튀했다. 눈은 움푹 들어갔고 코는 날카롭고 뾰족해 어딘지 성질 사나운 독수리가 떠올랐다. 그는 무엇 때문인지 몹시 화가 난 얼굴로 홈즈가 누구냐? 하고 소리쳤다. 예, 저입니다만. 홈즈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난 로일롯이야. 스모크 모란 마을에 사는. 아, 그러십니까. 어서 앉으시지요. 홈즈가 의자를 권했으나 로일롯 박사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헬렌의 뒤를 따라왔어. 대체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던가? 홈즈는 딴청을 부렸다. 4월인데도 아직 춥군요. 그쵸? 아니, 헬렌이 무슨 말을 했냐니까. 이렇게 추워도 크로커스꽃은 피었다지요. 그따위 말은 듣고 싶지 않단 말이야. 내 이야기는 언젠간 들은 적이 있지만 소문대로 정말 건방진 녀석이로구만. 로일롯 박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더니 위협하듯이 채찍을 휘둘렀다. 홈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싱긋 웃었다. 이봐, 이 런던 경시청이 찌꺼기 같은 놈아. 로일롯 박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와 반대로 홈즈는 더욱 침착해져서 금방이라도 껄껄대며 웃을 듯 했다. 조용히 나가주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갈 거야. 만약 내 집안일에 함부로 참견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말이야. 로일롯 박사는 난로의 부직갱이를 움켜쥐더니 거친 손으로 단번에 구부러뜨렸다. 그러더니 획 집어던진 다음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성큼성큼 나가버렸다. 유쾌한 괴물이로군. 저 녀석이 조금만 더 우물쭈물했다면 나도 완력으로 누구에게 지지 않다는 걸 보여줬을 텐데. 이렇게 말하며 홈즈는 부직갱이를 줍더니 힘들이지 않고 원래대로 펴놓았다. 역시나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이었다. 저 녀석이 나를 경시청 형사로 잘못한 건 곱게 봐준다 치지만 헬렌 양은 괜찮을지 모르겠군. 놈이 헬렌 양의 뒤를 쫓은 모양이야. 이렇게 되면 스토크모란 마을에 서둘러 가야겠어. 워슨, 나는 관청에 가서 헬렌 양 어머니의 유언을 조사하고 올 테니까 자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겠나. 홈즈는 내가 미처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잽싸게 방을 나가버렸다. 제5장 적진에 뛰어들다. 홈즈는 점심때가 지나서야 돌아왔다. 나는 간단한 식사를 권하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알아냈나 하고 물었다. 어, 꽤 참고가 될 만한 걸 알아왔어. 홈즈는 빵을 씹으면서 숫자가 잔뜩 적힌 파란 종이를 흔들어 보였다. 헬렌의 어머니가 죽었을 당시엔 연수입이 1,100파운드 가까이 되었지만 지금은 농산물 가격이 내려서 750파운드밖에 안 돼. 딸들이 결혼하면 각자 1년에 250파운드씩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둘이 모두 결혼해버리면 로일롯은 적잖이 타격을 받게 됐지. 이 점이 중요한 거야. 내가 아침을 거르고 뛰어다닌 게 헛일은 아니었어. 로일롯에게 딸들의 결혼을 방해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걸 알아냈으니까 말이야.
홈스, 그럼 줄리아를 죽이고 헬렌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그 괴물 같은 아버지란 말인가? 나는 잔뜩 긴장하며 물었다. 아니, 지금으로선 그냥 수상 쪽일 뿐이야.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엔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 아무튼 꼬물거릴 때가 아닌 것 같구만. 로일로 박사가 우리들의 헬렌의 의뢰에 응해준 걸 알고 있으니 말일세. 말을 마친 홈즈가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곧 마차를 불러 타고 워털루역으로 달렸다.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침 레저헤드행 기차가 있어 재빨리 올라탔다. 레저헤드까지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거기서부터 이륜마차로 10km쯤을 달려 조용하고 경치가 좋은 스토크 모란 마을에 닿았다. 날씨는 무척이나 좋았고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 하늘에 두둥실 흰 구름이 서너 점 떠 있었다. 길가나무와 풀에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 있고 지나가는 바람에는 향긋한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에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다니. 홈즈는 팔짱을 끼고 모자를 눈썹 밑까지 눌러쓴 채 마부 옆자리에 깊숙이 앉아 있었다. 기분 좋게 졸고 있나 싶었더니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리고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목장 저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것 좀 보게 왓슨. 널따란 목장 너머에는 과수원이 있었고 그 안엔 울창한 숲이 있었다. 홈즈가 가리킨 것은 그 과수원과 숲 사이에 솟아있는 매우 낡은 건물 지붕이었다. 오래된 저택이구먼. 홈즈는 일부러 한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게 바로 로일럿 박사의 저택 입지요. 마부가 설명했다. 아, 그런가. 마차를 거기 세워주게. 수리 때문에 그 집을 찾아온 거거든. 그렇다면 이 길을 빙 돌아서 가는 것보단 여기서 내려 밭독을 따라 걸어가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저 좁은 길 말입니다. 마부는 친절하게 일러주었다. 자네 말대로 하겠네. 아니, 저 여자는 헬렌 양이 아닌가? 홈즈는 돈을 치르고 나서 가볍게 뛰어내렸다. 나도 그를 뒤따랐다. 우리가 드디어 적진에 뛰어들었네. 모든 일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 저 마부에게는 우리가 건축가인 것처럼 여기게 하려 그런 소리를 한 거지. 시끄러운 소문이 퍼뜨릴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홈즈는 멀리 사라져가는 마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헬렌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기쁨에 넘치는 얼굴로 정말 잘 오셨어요. 혹시 두 분께서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예, 한번 약속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킵니다. 홈즈가 말했다. 일이 제대로 되었어요. 아버지는 런던에 가셨는데 아마 저녁 때까진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헬렌은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헬렌 양, 사실 오늘 아침에 로일럿 박사를 만났습니다만. 홈즈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대강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헬렌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해갔다. 그럴 수가. 아버지가 제 뒤를 밟는 건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쪽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 셈이지요. 조심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로일럿 박사 쪽입니다. 오늘 밤은 문을 단단히 잠그시고 아버지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다른 집을 가서 주무시던지요. 아니에요. 버텨볼게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서슴지 마시고 뭐든 시켜주세요. 헬렌은 뜻밖에도 꿋꿋해 보였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빨리 방들을 조사해 봅시다. 지금부터는 1분 1초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홈즈와 나는 드디어 사건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저택은 얼룩덜룩 이끼가 낀 석조 건물로 전체가 잿빛이었다. 가운데 건물이 특히 높고 그 양쪽엔 새 날개처럼 나지막한 건물이 붙어 있었다. 한쪽 날개의 지붕은 군데군데 떨어져 몹시 황폐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오랫동안 내버려 둔 것 같구만. 홈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가운데의 건물도 손질이 되어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오른쪽 날개 쪽 건물만 어느 정도 현대식으로 고쳐져 있는 것이다. 창에는 덧물이 나 있고 굴뚝엔 연기가 솟아오른 것으로 보아 현재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홈즈는 잔디 위를 걸어다니며 방 바깥을 꼼꼼히 조사했다. 잔디는 거의 손질하지 않아서 잡초처럼 나 있었다. 여기가 당신 방, 가운데가 언니 방, 안채에서 가장 가까운 게 로일러 박사의 방이군요. 예, 하지만 어젯밤부터 가운데 방을 쓰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셨지요. 어, 근데 방을 그렇게 급하게 수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홈즈는 머리를 갸우뚱했다. 어쩌면 헬렌 양을 가운데 방에서 자게 하려고 로일러 박사가 꾸민 일이 아닐까? 내 말에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럴듯한 얘기군. 그런데 헬렌 양, 저쪽에 긴 복도가 있다고 했지요. 복도에도 창문이 있습니까? 예, 하지만 사람이 들락거릴 정도로 크진 않아요. 그렇다면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군. 덧문을 단단히 닫으면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고 복도 쪽에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으니 줄리아는 완전히 갇혀 있었던 셈이군. 홈즈는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확대경을 꺼내 창틀과 손잡이, 심지어 쪼그리고 앉아 잔디 위까지 자세히 조사했다. 이윽고 홈즈는 허리를 펴고 일어나 턱을 쓰다듬었다. 난처할 때라든지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 나타나는 버릇이었다. 이번엔 방안을 조사해보세. 틀림없이 방 안엔 실마리가 있을 거야. 우리는 세 개의 방이 나란히 있는 복도 쪽으로 돌아갔다. 지금 수리하는 헬렌 양의 방은 특별히 조사할 게 없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방이지. 홈즈는 가운데 방으로 성큼 들어갔다. 줄리아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간밤엔 헬렌이 무서운 휘파람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방이었다. 방은 작고 단출해 보였고 옛날 시골집처럼 천장이 낮았다. 한쪽 구석에는 갈색 가구, 다른 한쪽 구석엔 침대가 놓였고 창문 왼쪽엔 화장대가 놓여 있었다. 그 밖에는 보잘것없는 의자와 방 한가운데에 깔린 용단, 용단 주위에 보이는 마룻바닥과 벽의 칸막이는 떡갈나무였는데 군데군데 썩고 지저분하게 빛이 발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정원에서 들여다봤을 때와는 달리 왠지 모를 슬픔이 깃든 것 같았다. 홈즈는 의자에 걸터 앉아 아무리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저 초인종의 끈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침대 위에 매달린 초인종의 끈은 그 끝이 베개 위에 닿아 있었다. 2년 전에 달았는데 가정부 방으로 통했을 거예요. 언니가 달게 했습니까? 아니요. 언니나 저는 가정부에게 일을 시킨 적이 거의 없어요. 가정부는 우리 집에 오래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초인종권은 별로 필요가 없을 텐데. 홈즈는 확대경을 들고 엎드려 마룻바닥의 틈을 면밀히 조사한 다음 벽의 칸막이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침대로 다가가 관찰한 후에 초인종의 끈을 힘껏 잡아당겼다. 아니, 이건 초인종의 끈이 아니잖아. 홈즈의 표정이 굳어졌다. 울리지가 않나요? 울릴 리가 없지요. 자, 잘 보십시오. 끈의 끝이 환기구멍 바로 위 고리에 묶여 있지요. 아, 이상하네요. 전 여태 몰랐어요. 아마 언니도 몰랐을 거예요. 홈즈는 두세 번 끈을 잡아당기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한 건 이것뿐이 아닙니다. 환기 구멍은 바깥쪽을 향해 뚫려 있어야 원칙인데 이건 옆방으로 통했군요. 별 얼간이 같은 건축과도 다 있고 그래. 그 구멍은 초인종을 달 때 새로 만든 거예요.
그때 이것 말고도 몇 군데 간단한 공사를 했어요. 그거 재밌군요. 끈뿌린 초인종에 소용없는 환기 구멍이라. 자, 이번엔 박사의 방으로 가봅시다. 홈즈의 동작이 활발하고 기민해졌다. 무언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잡은 것 같았다. 로일로 박사의 방은 딸들의 방보다 살짝 컸지만 단출하다는 점은 비슷했다. 마치 군인의 방 같았다. 조립식 침대, 안락 의자, 둥근 탁자 등 모두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만 전문 서적이 꽉 들어찬 책장과 철제 금고가 눈길을 끌었다. 홈즈는 천천히 걸어 다니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이윽고 홈즈가 말하였다. 헬렌 양, 당신은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홈즈는 금고를 툭툭 건드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헬렌 양을 바라보았다. 서류가 들어있어요. 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년 전에 단 한 번 봤는데 서류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고양이는 없었던가요? 홈즈의 엉뚱한 물음에 나와 헬렌 양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 아무리 괴짜라도 금고에다가 고양이를 기를까요? 표범과 개코 원숭이는 있지만 고양이는 없어요. 만약 아버지가 고양이를 기르셨다면 어쩌다가 울음소리는 들었을 텐데. 그러나 홈즈는 웃지도 않고 금고 위에 있는 조그만 우유 접시를 들어보였다. 표범은 육식 동물입니다. 조그만한 접시에 담긴 우유로는 어림도 없지요. 어쨌든 이 접시에 관한 수수께끼는 곧 풀릴 겁니다. 아, 그 전에 확인해둬야 될 게 있군요. 홈즈는 나무 의자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그 위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리고 잠시 뒤 말했다. 그래, 이제야 분명해지는 것 같구만. 홈즈의 눈길에 끈 것은 개를 다루는 데 쓰는 작은 채찍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둥글게 감겨 있고 끝부분엔 무엇인가 걸리도록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이상한 채찍이군. 왓슨, 자넨 이걸 무엇에 쓸 것 같나? 글쎄, 겉보기엔 보통 채찍인데 끝을 왜 고리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거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쁜 일에 머리를 쓰면 이런 결과가 생기지. 엘렌 양, 이제 볼 것은 다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매우 참고가 됐어요. 잠시 정원을 나가서 머리를 식힐까요? 그렇게 우리가 정원으로 나가자 홈즈는 연태까지 볼 수 없었던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와 헬렌 양은 잠자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홈즈는 헬렌 양의 곁으로 와 말하였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예, 무엇이든지 홈스 씨 말대로 할게요.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머릿속에서 정리한 결과 저는 중대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즉, 누군가 분명히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고비는 오늘 밤입니다. 네? 헬렌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렀다. 지금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중히 계획을 세워 당신의 목숨을 지킴과 동시에 그 악마와 같은 살인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허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오늘 밤 저와 왓슨이 당신 방에서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서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홈즈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 때까지는 저쪽에 보이는 여인숙이 있을 겁니다. 홈즈가 가리킨 저택 맞은편엔 크라운이란 여인숙이 있었다. 저 크라운 여인숙에서
당신 방 창문이 보이지요. 예, 볼 거예요. 로일로 박사가 오면 당신은 머리가 아파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박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당신 방의 덧문을 열고 등불을 흔들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한 다음 살짝 방에서 빠져나와 원래 당신의 방으로 자리를 옮기십시오. 알겠습니까? 절대 박사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헬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헬렌 양이 등불로 신호를 보내면 우리는 당신의 언니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그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휘파람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잘만 한다면 오늘 밤 범인을 붙잡을 수 있을 테지요. 헬렌이 애원하듯 말했다. 홈스 씨는 범인이 누구이며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두 알고 계시는군요. 수사에 지장이 없다면 가르쳐 주세요. 아닙니다. 모든 게 분명해질 때까진 말할 수가 없죠. 아직은 추리에 불과하니까요. 아무튼 헬렌 양,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실수 없이 행동해 주십시오. 홈즈는 격려하듯 헬렌 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제6장 신호의 등불. 우리는 운 좋게 크라운 여인숙의 2층 방을 빌릴 수 있었다. 그 방에서는 저택의 정원과 건물이 똑똑히 보였다. 땅거미가 질 무렵 덜커덕거리는 마차 소리와 함께 로일로 박사가 돌아왔다. 아, 박사님이 돌아오셨군. 아래를 내려다보던 홈즈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로일로 박사는 무엇 때문인지 마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런저런 1년 내내 화를 내는 모양이야. 홈즈가 다시 빈정거렸다. 잠시 후 저택의 거실에 불이 켜지고 로일로 박사가 그 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양이었다. 헬렌 양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가 걱정하자 홈즈는 염려할 것 없다는 투로 말했다. 그 여잔 보기보다 강한 여자야. 그보다 왓슨, 오늘 밤 자네를 데려가는 것이 좋을지 망설여지는구먼. 몹시 위험할 테니까 말이야. 새삼스럽게 왜 그러나 홈스. 하지만 방해가 된다면 따라가지 않겠네. 방해라니 왓슨. 자네가 함께 가주면 크게 도움이 되지. 그렇다면 따라가겠네 홈스. 그래. 그렇지만 적을 깔보면 안 돼 왓슨. 저 방에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 죽음의 위험? 자네는 그 방에서 내가 못 본 것까지 살펴본 모양이구만. 내가 본 것 중 색다른 건 초인종권인데 그것도 죽음의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 하나인가? 맞아. 환기구멍도 방심할 수 없고 말이야. 아니 환기구멍은 쥐가 겨우 드나들 수 있는 크기잖아. 크고 작은 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네. 박사의 침실과 줄리아의 침실 사이에 있다는 게 문제지. 사실 난 여기 오기 전부터 그런 구멍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었네. 그걸 어떻게 알았나? 헬렌 양이 오늘 아침 로일로 박사가 피우는 담배 냄새를 줄리아가 맡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지. 두 방에 어딘가 통해 있지 않으면 냄새 따윈 흘러가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경찰조차 무심코 지나쳐버릴 정도니까 틀림없이 아주 작은 구멍일 거라 생각했지. 그렇지만 그 작은 구멍에 무슨 장치를 할 수 있을까? 독가스를 흘려보낼 수도 없을 테고. 그러자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왕기구멍과 초인종권, 그리고 줄리아의 죽음. 아무래도 기묘한 일치라고 생각되지 않나. 그리고 침대에 수상한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자네 그걸 못 본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침대발이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어. 침대를 옮길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놨단 말일세.
그러니까 침대는 환기 구멍과 조인종 끈을 기준으로 항상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했네. 그 끈은 봐주려고 해도 괜찮지. 조인종 끈은 아닌 게 분명하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아, 아니 그럼 홈즈. 그래. 성격이 삐뚤어진 의사가 생각해낸 이번 범죄는 교묘하게 끄지가 없어. 허나 우리는 그의 범죄를 꿰뚫어 보았지. 이젠 그를 붙잡을 일만 남은 거야. 홈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파이프를 입에 물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6시쯤 거실불이 꺼졌다. 로일로 박사가 마침내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제 저택 쪽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몇 시간이 흐르고 시계바늘이 11시를 가리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신호등 불이 나왔음.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어두운 길을 걸어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제7장 죽음의 절규. 우리는 신호의 등불을 안내 삼아 한 발 한 발 저택으로 다가갔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담이 낡아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거의 기다시피 앞으로 나아갔다. 나무 사이를 빠져나가 정원잔디에 도착하는데 30분이나 걸렸다. 가운데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막 창문을 넘으려던 우리는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말았다. 바로 옆에 월계수 그늘에서 갑자기 곱추 같은 것이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잔디 위로 털썩 몸을 던졌다간 날쌔게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깜짝 놀랐어. 식은땀이 다 났어. 나도 놀랐어. 어, 저건 개코 원숭이야. 우리는 이곳에 표범과 개코 원숭이가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다. 우물쭈물하다간 덤벼들지도 몰랐으므로 재빨리 구두를 벗고 창문을 뛰어넘었다. 혼자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덧문을 닫고 등불을 탁자 위로 옮겨 놓았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봤다. 왓슨, 소리를 내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돼. 옆방에 박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자고. 나는 알았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곧 불은 꺼야 해. 환기 구멍으로 불빛이 새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자, 지뢰도 절대 잠들면 안 돼, 왓슨. 마늘 위에 권총을 들고 있게.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을 테니 자넨 그 의자에 앉아 있게. 그렇게 준비가 다 되자 홈즈는 등불을 껐고 방 안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으로 뒤덮였다. 때때로 새가 쥐저귀는 소리가 들릴 뿐 숨막힐 듯 고요하고 답답한 시간이 흘러갔다. 은은한 교회 종소리가 15분마다 시간을 알려주었다. 어둠 속에서 긴장하고 있는 것은 괴롭고 고된 일이었다. 그렇게 12시, 1시, 2시가 지나고 읽고 3시가 되었다. 교회 종소리가 3시를 알린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환기구멍 근처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 같더니 이어 기름 냄새가 났다. 석유 램프에 불을 붙인 모양이었다. 잠시 후 희미하게 기척이 났다. 냄새는 점점 강하게 풍겨왔다. 우리는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긴장한 채 기다렸고 그렇게 30분가량 지났을 때 옆방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슉슉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물 주전자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홈즈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재빨리 지팡이로 초인종끈을 내려치는 것이 아닌가. 홈즈는 다시 한번 지팡이를 들어 힘차게 끈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다만 휘파람 소리는 분명히 들었다. 홈즈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힘껏 때렸을까? 마치 악마라도 내리치는 듯한 기세였다.
홈즈는 말없이 환기 구멍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그의 긴장한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바로 그때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그 소리엔 고통과 공포, 노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제8장 얼룩무늬끈의 정체. 밤의 정적을 깨트린 죽음의 절규는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변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듯한 그 무서운 비명은 멀리 떨어진 마을 사람들의 잠을 깨웠다고 했다. 아무튼 홈즈와 나는 얼굴을 마주한 채 멍청이 서 있었다. 얼이 빠진 것이었다. 지금 그건 무슨 소리였을까? 나는 조금 순천어조로 물었다. 간악한 살인자의 최후야.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만 결국 이로써 사건은 해결된 셈이지. 자, 박사의 방으로 가세. 권총을 잊지 말고 왔음. 혼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촛불을 켜들고 앞장서서 복도로 나아갔다. 홈즈가 박사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있을 리가 없었다. 분명히 죽은 거야. 홈즈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비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장 먼저 테이블 위 석유 램프가 눈에 들어왔는데 램프의 불빛은 반쯤 열린 철제 금고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박사는 테이블 옆에 있는 나무 의자에 가운을 걸친 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발끝이 마구 뒤틀려 붉은 슬리퍼가 벗겨지려 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 박사가 잠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숨을 안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턱을 치켜든 채 눈을 부릅뜨고 천장 한 곳을 바라보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곧이어 나의 시선은 로일로 박사의 머리에 감겨있는 노란색 갈색 무늬끈에 머물렀다. 이거야, 왓슨. 이게 바로 줄리아가 말한 얼룩 무늬끈이야. 나는 권총을 겨누며 한 발 앞으로 다가섰는데 순간 시체의 머리 위에 있었던 얼룩 무늬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사의 머리카락 사이에 독사의 머리가 불쑥 나타난 것이었다. 조심해, 왓슨. 독사야. 인도에서도 가장 무서운 독사지. 박사는 물린 지 10초도 못해서 죽었어. 이놈을 금고속으로 몰아넣고 헬렌 양을 안전한 장소로 옮긴 다음 이 지방 경찰에 연락하세. 험주는 이렇게 말하면서 로일로 박사의 무릎에 놓여 있었던 채찍을 들어 끄트머리 고리를 독사의 목에 걸었다. 독사는 곧 채찍에 감겨 금고 속에 집어던져졌고 험주는 금고를 단단히 잠갔다. 그렇게 금고가 잠기는 소리와 함께 스토크 모란 마을에서 일어난 낡은 저택의 끔찍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의붓딸인 줄리아를 죽이고 그 동생인 헬렌까지 죽이려고 한 박사의 미치광이 같은 계획은 홈즈에 의해 멋지게 뒤집힌 것이었다. 다음날 헬렌을 이모 집으로 보내고 사건의 뒤처리를 지방경찰에 맡긴 다음 우리는 서둘러 런던행 기차에 올라갔다. 홈즈는 기차 안에서 어젯밤 벌어진 일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환기 구멍을 지나서 초인종 끝을 타고 그 독사가 내려왔을 때 예상은 했지만 좀 당황했었어. 아니, 당한 건 오히려 뱀 쪽이 아니겠나. 자네에게 호되게 얻어맞았으니 말이야. 게다가 주인인 박사도 물었으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 박사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구만. 좀 가엾군 그래. 가엾긴 뭐가 가엾단 말인가. 독사를 이용해 사람을 죽인 천하의 고약한 악당인데 어차피 사형을 당했을 걸세. 그래. 그런데 오히려 독사를 길들이고 휘파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 이번 사건은 나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준 셈이군. 아무튼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좀 쉬어야겠어. 홈즈는 몹시 피곤해 보였다.
그래, 나는 자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네, 홈스. 이번 사건에 관한 걸 자세히 기록해야지. 물론 이렇게 말했지만 나도 모르게 크게 하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며 크게 웃어대기 시작했다.